이거 어떻게 읽나 잘 봐.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서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가는지. 그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발문을 읽었을 거야. 발문에서 출제 요소를 땄어야 될 거야. 첫 번째는 기억이라는 출제 요소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니은이라는 출제 요소가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자기시정 문장이라는 출제 요소가 있었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뭐 하는 거? 발문과 보기에 써 있을 거야. 하나는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라는 말이 써 있을 거고, 하나는 팽이라는 말이 써 있었을 거야. 근데 그 팽이를 기억, 디귿, 리을로 나눠서 써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비교 대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달러부터 쭉 읽으면서 정리하는 내용 잘 봐봐.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번 주 지금 내가 정리하는 것처럼 얘는 아무데나 빈 페이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됐지? 들어봐봐. 어떻게 하는지. 시작. 고전 역학에 따르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체크만 해라. 밑줄로 가는 거야.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라고 했어. 다음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는 뭐 한다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그냥 단순하네. 고전 역학이 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특징만 설명하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고전 역학이야. 아직 메인은 안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운동 상태에 정확하게 알 수 있대. 특징 1번이고, 다음 두 번째 상호 배타적 상태는 공존을 할 수가 없대. 됐지? 그냥 특징 열거. 그냥 밑줄인 이유는 아직 메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두 번째 갈게. 하지만 이라고 했을 거야.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1단락에서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위에 있는 건 쓸모없는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해지는 거야. 하지만 1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지만을 기준으로 이제 확실하게 뭐가 중심 소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고전 역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양자 역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고. 됐지? 이때는 중요한 거 미시 세계 에서는 이라는 단어.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 상호 배타적 상태들이 공존이 가능하다. 됐지? 딱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뭐야? 바로 완벽한 대조야? 우선 대조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관련 중요한 거 고전 역학, 양자 역학. 내가 독서를 니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색깔을 바꿨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소재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제로 안에 읽을 때 밑줄 동그라미야? 기호가 바뀐다는 뜻일 거야. 색깔이 바뀐다는 건 기호가 바뀌는 거고, 일부러 접속으로 써놓은 거고. 중심 소재가 뭔지는 알았어. 그치?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 있는 거야. 얘네들은 차이가 있는 거야. 딴 말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가장 중요한 말,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하냐 공존할 수 않느냐, 이게 1단락에서 한 내용.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단락에서는 뭐가 없어? 출제요소가 찍혀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읽어 나가는 거. 다음 추가적으로 보면서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 하고 있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세계에 있는 회전하고 있는 팽이는 미안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다시 한 번 더. 얘를 이해하기 위해. 왜?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미시 세계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은 거시 세계라는 말이 나올 거야. 고전, 거시, 양자, 미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대형이야? 됐지? 이게 대형이야? 라인 잘 봐놔야 돼. 다시 이어서 여기에서 뭐를 본다고? 5cm의 팽이를 가지고 얘를 이해시켜 줄 거야. 됐지? 다시 한 번 더. 미시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미립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너무 빡빡해. 저걸 이해하기 전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인 거시 세계, 고전 역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팽이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이게 뭐니까? 출제 요소였으니까. 됐지? 아까 마지막 문제에 그 팽이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 이 팽이를 똑바로 잘 이해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이어서
팽이를 생각해보자. 이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것뿐이다 라고 했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는 회전 방향은 당연히 결정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될 뿐이야. 그치? 적당히만 그냥 봐주면 돼. 어차피 대조니까. 다시 이어서 뿐이다. 이와 달리 또 나왔네. 아, 이 글의 구조는 진짜 명확하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비교 대조하고자 하는 글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x, x 치면서 두 가지가 기호로 딱 나눠놔야 돼. 바뀐다는 것도 관련되어서. 다시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는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치자. 완벽하게 대조가 되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말이니까 미시 세계 전자만큼 작은 팽이가 있다고 하자. 전자팽이 아까 뭐야? 출제 요소야?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읽었으니까 발문에서 주어만 읽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가 뭐하고 관련된 거야? 그 문제하고 관련된 거야? 메인은 다시 됐고 전자만큼 작은 팽이가 마찬가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보이지 않으니까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있네. 엄청 중요한 말 나왔네. 회전 방향이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전 방향이 공존하고 있다. 대응시키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느낌 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상호 베타자 상태의 공존. 다시 얘 회전 방향은 이미 결정돼 있어. 우리가 관찰하면 알게 될 뿐이야. 얘 회전 방향에 뭐가 있어? 공존하고 있어. 무슨 세계에서? 미시 세계에서. 공존한다. 상호 베타 상태의 공존이다.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야. 다시 계속 이어서 알아서 시간 안 되는 사람 가면 돼. 근데 5분만 조금만 더 있어줘. 다음 거 반시간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뭐한다? 결정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가지 차이가 확실하게 나왔네. 얘는 알게 될 뿐이야. 얘는 뭐 하는 거야? 관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야.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뭐 한다? 알 수 없다. 관찰이 기준이니까. 두 가지 공존했어. 관찰을 하면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 논리적으로. 다음 거.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양자역학 미시세계.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네.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또 중요한 거 달리. 됐지? 다음 거 이어서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련된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리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라고 있네. 받아들이기 힘든 건 당연히 누구야? 거시세계 입장이야. 그래서 이 입장에서 누가 아인슈타인은 기억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네.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 네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 라고 뭐했다? 말로 양자역학 해석에 무슨 태도를 뭐했다? 회의적인 태도를 뭐했다? 회의적인 태도다? 부정적인 태도다? 비판적인 태도다. 맞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팽이를 보기 전에는 팽이가 돌지 않고 있었냐? 이거겠지? 그치? 근데 애초에 여기 문제 자체가 기억에 뭐를 물어봤어? 문맥적 의미를 물어봤지. 야, 다 보지 마. 다 보지 마. 그냥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야. 애초에 한 문제가 뭐니까 여기 기억의 의미를 충족하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럼 그대로 가는 거냐? 네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뭐야? 설립법이잖아. 무슨 법이라고? 그럼 다른 말로 바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네가 달을 보지 않아도 달은 존재한다. 엄청 쉬운 말이잖아. 됐지? 네가 달을 보지 않아도 달은 뭐한다? 존재한다. 한 몇 번이야? 됐네. 됐지? 너무 쉽잖아.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보지 않아도 됐지? 달은 뭐한다? 존재한다. 너무 쉬운 말. 됐네. 한 문제 바로 풀리는 거야. 됐지? 근데 달은 이제 버리는 거야. 됐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됐어. 됐지?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선 뭐까지 끝났어? 팽이까지 끝나는 거야. 뭐까지 끝난다고? 팽이까지 끝나는 거야. 여기서 센스 좋은 애들 지금 우리가 뭐 했어? 이따 여기서 한 문제를 풀었잖아. 됐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오다는 1위짜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몇 위짜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1위짜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 뭐가 있다는 걸 알아? 팽이가 있다는 걸 알아. 뭐가 있다는 걸 안다고? 팽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위에 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내 말 잘 봐. 여기서 진짜 센스 좋은 애들은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시작할게. A라는 사람은 무슨 논리를? 고전 논리를. 검정색. 됐지? 만약에 내가 실제로 한다면 기호가 조금 달랐겠지? 검정색이야. 다시 B는 LP를 받아들이고 뭔지는 모르겠어. B는 LP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뒤에 나와. 됐지? 받아들일 뿐 아니라 중요한 말. 양자 역학에서의 상호 베타적인 상태에 공존이 사는 바에 프로스트의 이점도 뭐한다? 받아들인대.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프로스트는 아직도 안 나왔어. 우리가 몰라. 뒤에 나올 거야. 하지만 결론은 나왔잖아. 프로스트의 입장이 뭐야?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야. 무슨 역학에서? 양자 역학. 그럼 짧게 줄이면 이게 되겠네. 이게 이 글로 가면 A는 고전 역학, B는 무슨 역학? 양자 역학. 이렇게 나오게 돼. 맞아? 그래서 고전과 양자야. 그냥 한번 먼저 봐보는 거야. 이렇게 펴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 여기 ARP를 만약에 이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말로 그렇게 풀리냐 궁금증이 들면 나중에 끝까지 읽고 푸는 거야. 나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한 사람이니까 다시 A와 B는 아래의 기억 리을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거야. 됐지? 그럼 결론은 메인은 뭐냐면 전자야. 메인은 뭐라고? 전자야. 둘 다 전자야. 됐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S라는 상태에 있다. S와 베타적인 상태에 있다 라고 했어. 둘을 합치면 뭐가 된다? 상호 베타적 상태. 됐지? 됐지? 다음 거 여기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뭐야? 거시세개. 다시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했을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야. 그럼 다시 마지막 마무리 걸게. 얘네 둘은 어디 세계야? 양자 역학의 세계이고 그래서 뭐야? 미시 세계야. 무슨 세계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고전이 되고 거시가 되는 거야. 모두 이해하지? 그럼 다시 내 말 들어봐줘. 내 말 들어봐줘. 우선은 고전이야. 뭐라고? 고전은 다른 말로 뭐라고? 고전 역학이야. 고전 논리가 되건 상관없어. 됐지? 고전 역학이야. 얘는 좀 전에 얘기했을 거야. 미안해. 팽이가 오른쪽으로 들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지?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얘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글이 메인이야. 하고자 니네는 어차피 뒤에까지 읽었으니까 바로 넌 나올 수 있거든.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시 가자. 여기 봐. 전자 E는 관찰하기 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거야. 됐지? 얘는 뭐라고? 전자야? 무슨 세계라고? 미시 세계야. 그럼 다시 봐. 고전 논리에서 만약에 S라는 상태에 있다가 참이라면 얘는 뭐가 돼? 거짓이 돼?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됐지? 다시 고전 논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3이라면 얘는 뭐가 돼? 거짓이 돼. 됐지? 다시 양자 역학이야. 뭐라고? 양자 역학. 얘가 한 점을 원하니까 여기 말하는 양자 역학 S라는 상태에 있다. 얘가 3이고 얘도 뭐일 수 있어? 3일 수 있어. 상호 베타 상태의 공존. 됐지? 그럼 반대로 거짓이고 얘가 뭐일 수 있어? 거짓일 수가 있어. 됐지? 공존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더 여기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여기 봐. 양자역학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가능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거시 세계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립자를 다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까지 상호 베타 상태하고 공존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안 되지. 모두가 평일을 보면 바로 관찰방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 이쪽에 가면 여기가 참이라면 여기는 뭐 해야 돼? 이거의 메인은 이거야. 이거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얘네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 맞아? 이렇게까지 안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나온 사람은 좋은 거고. 됐지? 딱 찬수로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 거 맞을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고 답 나올 거야. 내가 각자 개인적으로 해봐. 다 써놨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 그럼 보통 이제 두 문제 답 나온 거야. 3달러로 갈게. 3달러 관련지어서 가야 되는 사람은 가. 나중에 영상은 봐보고. 여기까지 갔다 이제 3달러로 가자. 최근에는 얘라고 했을까? 뭐는? 최근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색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그럼 양자 컴퓨터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오른쪽이지. 됐지? 맞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 대응시키고 있는 거야? 계속 갈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말하는 상호 벨타적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뭐하는 거?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그래서 얘는 현실 구현 무엇이? 상호 벨타적 상태의 공존이.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뭐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 아인슈타인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 아인슈타인 네가 멍청해서 그랬어. 네가 눈에 안 보이는 색을 잘 몰라서 그랬어. 이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계속 이어서 얘라고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미시 세계에 대한 연구 성과 됐지? 공존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우리가 팽이를 마찬가지 뭐 보는 거 이것과 전자만큼 작은 팽이가 있다는 건 그거 자체는 뭐 하는 거야?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 우리가 관찰해야지 뭐해? 알게 될 뿐이야. 이런 거. 근데 거시 세계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뭐해? 납득을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거 실제로 구현된 사례가 뭐가 있어? 양자 컴퓨터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다시 이어서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는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뭐를 던진다? 의문점을 던진다. 그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지? 상호 벨타적 상태의 공존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됐지? 의문을 던진다. 다음 거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이와 비슷한 의문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어 우리는? 물리 본 거야. 과학 본 거야. 뭐 본 거라고? 미시, 거시, 전자, 물리 맞지? 내가 잘 몰라서. 물리 아니야? 니네 다 본 거야? 니네가 대답 못하지면 어떡해. 물리 맞잖아. 이과 전자가 물리 아니야? 내가 틀린 거 같잖아 뭔가. 물론 화학에서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화학이니? 그래 괜히 얘기했구나. 됐어. 논리학에서 이제 뭐에서 볼 수 있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대. 됐지? 그럼 여기서 또 멈춰봐. 여기까지 봤잖아. 지금부터 이제 이게 뭐야? 표지 문장이잖아. 지금부터는 논리학으로 넘어갈 거야. 뭘로 넘어갈 거라고? 논리학. 그럼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라는 말이 뒤에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절대 나오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논리학으로 넘어갈 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 맞아?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한 문제씩 지어나가는 거야. 한 문제씩의 출제 요소를 내가 파악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여기 6번 잠깐만 봐볼게. 6번 됐지? 6번 먼저 보면 왜냐면 우리가 저기 논리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논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미 뭐 하는 거야? 과학 기술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리로 가는 거야. 이 논리랑 과학을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됐지? 시작.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중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가 훨씬 빠른 속도를 간다. 여기서 저기 중요한 말 나왔어. 여기 봐.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걸로 바꾸면?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의 원리. 이렇게 나와야 돼. 됐지? 계속 대응시키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됐고,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한다. 아, 결론은 그거네. 양자 컴퓨터는 속도가 진짜 빨라.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는 뭐한다? 빨리 얻을 수 있다. 너무 쉬운 말 하고 있네. 이진수가 있을 거야. 한 번에 처리했어. 뭐 하는 거야? 결국 엄청 빠르겠지? 됐지?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니까. 다음 거.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n개의 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이 n개 존재한다. n자리 이진수는 모두 몇 개 존재한다? 이 n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n자리 이진수. 그럼 결과적으로 2의 0승. 됐지? 됐지? 그럼 몇 개야? 한 개 존재해. 2의 1승.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해. 됐지? 다음 2의 2승. 몇 개 존재해? 3개 존재해. 2의 3개 맞아? 아니잖아. 4개 존재해. 됐지? 다시 2의 3승. 몇 개 존재해? 8개 존재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n자리 이진수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진수의 원리에 대해서 이진수는 공과 1만 쓰는 거니까. 다음 거 이어서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뭐만 담을 수 있어? 하나만 담을 수 있어. 그럼 다시 일반 컴퓨터는 비트에 둘 중에 하나만 담을 수 있어. 됐지? 그럼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전 X. 됐지? 그런데 두 자리 이진수를 00, 01, 10, 11로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몇 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그럼 다시 한 번 더 일반 컴퓨터야. 됐지? 두 자리 이진수야. 됐지? 그럼 니네가 알잖아. 0, 1, 0, 1. 됐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됐지?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됐지? 어쨌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2의 2승일 때 다음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는 4번에 걸쳐 연산 처리한다. 다시 한 번 더 2의 2승은 4니까 몇 번에 걸쳐? 4번에 걸쳐 연산해. 결과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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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두 이해하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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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고 다음 거 이어서 다음 처리한다. 하지만 공전의 원리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뭐한다?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는 됐네. 일반 컴퓨터, 양자 컴퓨터 2의 2승, 두 자리 이진수를 다시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두 자리 이진수를 둘 다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자릿수는 4가지 종류가 나올 건데 얘는 몇 번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 됐지? 다음 거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하는 이진수의 자릿수가 뭐할수록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뭐한다? 압도적인 위력을 갖는다. 라고 했어.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의 3승을. 됐지? 몇 비트를 이용해서? 3비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거야. 그럼 얘는 8이니까 8회. 다시 얘는 8이지만 몇 회? 1회. 이렇게 나온 거지. 단 몇 비트? 이렇게. 됐어? 이 그래서 뭐라고 보자는 게 이거야. 됐지? 그럼 딴 건 다 제거도 상관없어. 결론은 이거야. 양자 컴퓨터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전을 원리를 이용해서 됐지? 두 자리 주수건, 세 자리 주수이건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만 맞다면 무조건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속도가 진짜 빠르다. 하지만 일반 컴퓨터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전의 원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됐지? 이 주수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씩 연산을 해야 한다. 모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전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 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 비트 수를 늘릴 수 있다. 맞아 틀려? 당연히 틀렸지. 개소리지. 비트 수는 뭐 하는 거? 결정되어 있어야 되지. 뭐에 맞게? 자릿수에 맞게. 양자 컴퓨터도 일반 컴퓨터 둘 다 2비트 이렇게 계산하잖아. 늘리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됐지? 일반 컴퓨터 2비트로 해서 4번, 양자 컴퓨터 2비트로 해서 1번 이렇게 나오는데 비타 수를 늘리는 거 말이 안 되지. 다음 3비트를 이용하여 세 자리 인수를 모두 처리할 때 몇 비트를 이용한다? 3비트. 아까 이거 했잖아. 2비트, 3비트. 세 자리 처리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의 속도가 몇 배 빠르다? 당연히 8배 빠르겠지. 싹 다 해봐야 돼? 8배 빠를 거야. 다음 한 자리 인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여기 중요한 거 한 자리 1비트. 됐지? 그러면 일반 컴퓨터의 양자 컴퓨터의 정보 소처리 처리에서는 뭐 한다? 같다라고 해서 당연히 틀리지. 한 자리 인수니까 당연히 일반 컴퓨터는 몇 번? 몇 번? 2번. 맞지? 됐지? 다시 양자 컴퓨터는 몇 번? 한 번. 나머지 너네가 해와. 됐지? 됐어. 그럼 다시 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문제 풀렸어? 한 문제 풀렸어? 진짜 센스 좋은 애들은 여기까지 풀린 거야. 이미 세 문제 본 거야. 이미 몇 문제 본 거야? 세 문제에 대한 원리는 지금 이미 다 얘기해 줬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가 쭉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 됐어. 그럼 이제 여기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지금부터는 논리학으로 넘어갈 거야. 뭘로 넘어간다? 논리학. 그러니까 완벽한 뭐가 시작되는 거야? 복합이 시작되는 거야. 완벽한 뭐가 시작된다고? 복합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만 따주면 니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시작. 보존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지르치만 있는 뭐이다? 이치 논리이다. 그럼 보존 논리 자연스럽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왼쪽이지. 됐지? 그래서 여기 보존 논리 참과 거짓.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는 거야? 여기 회전 방향이 정해져 있어. 됐지? 보존 논리는 고전역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다음 거. 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라고 했네. 참 또는 거짓이다.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다. 참 또는 거짓이다. 똑같은 말이야. 참, 거짓. 됐어. 다음 거. 얘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됐지? 상식. 왜? 우리는 어디에 사니까? 우리는 어디 사니까? 거시세계에 사니까. 맞지? 물론 내가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 완전한 과학은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는 거시세계에 사니까. 다시 이어서 들어맞는다. 그러나 또 나와. 또 뭐라고? 계속 이 글은 이런 식이야. 이것만 똑바로 따서 계속 연결해주면 진짜 쉬워져. 다시.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됐지? 참인 동시에 거짓,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상호, 배타적, 상태, 공주. 그래서 여기에 프리스트가 이거네. 가 이쪽에 나오는 거고 얘는 참, 거짓,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어. 이렇게 다시 계속 이어서 이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적인 문장을 제시한다 라고 했을 것 됐지? 다시 한 번 더. 얘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 거짓말쟁이 문장으로 왜 참인 동시에 거짓이 나오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논리적으로. 됐고. 다시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별해 보자. 메인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부차적인 정보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먼저 설명할게. 이 뜻이야. 얘네를 먼저 설명해야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야. 벌써 네 문제 뜬 거야. 됐죠? 다시 시작.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뜻 알았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졌다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지는지 말해주고 있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이 문장을 가리켰네. 자기 지시적 문장. 그리고 얘는 18음장인데 참이라고 써놨네. 글자 써보면 18개일 거야. 참 맞을 거야. 다시 몇 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고 있다. 반면이라고 했네. 자기 지시적 문장의 사례. 이 문장은 다시 반대의 사례.
다시 반면 페루의 수도는 라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라고 했을 거야. 됐지? 그럼 다시 한번 구조를 보는 거야. 자기 자신 문장, 자기 자신 아는 문장. 됐지? 근데 아직 얘 메인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다음 달에 설명할 거야. 따로 출제 요소로 빼놨으니까 메모. 자기 지적 문장. 됐지? 그럼 자연스럽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이걸로 갈게. 자기 지적 문장이 될 거야. 예를 들어 잠깐 봐볼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자기 지적 문장이다.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지. 됐지? 얘는 뭐 하는 거야? 얘하고 똑같잖아. 됐지? 다음 이 문장은 자기 지적이다 라는 자기 지적 문장은 거짓이 뭐하다? 아니다 라고 했을 거야. 됐지? 다시 한 번 더 자기 지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그럼 다른 걸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은 자기 지적 문장이다 이거잖아. 3인 거잖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이지. 이 문장으로 시작했으니까. 됐어? 됐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치료야. 그걸 구별 못한 거야? 이 말을? 됐어. 다음 거. 이제 몇 문제 해결된 거? 원래 4문제 해결된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다음 거. 이 문장은 거짓이다. 앞에 봐. 자기 지적 문장. 그래서 방금 이걸 얘기한 거야. 자기 지적이면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진짜 메인인 거짓말쟁이 문장의 사례.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5달러에서 하고 있는 거야. 맞지? 다시 이어서 이 문장이라는 표현은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문장 자체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뭐라고? 자기 지적 문장이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지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3인 동시에 거짓을 도여해야 한다고 설명할까? 아까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다음 왜냐하면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거 다시 5달락이야. 이 문장이 예를 들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뭐라고 가정하자? 참이라고 가정하자. 다시 한 번 더 갈게.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그냥 우리가 알 거야. 얘가 참이래. 그럼 결론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맞지? 다시 한 번 더 이 문장을 거짓이라고 해보자. 뭐라고 한다고? 거짓이라고 해. 이 문장은 거짓이래. 이게 거짓이래. 됐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짓이니까 얘는 뭐가 돼? 참이 되네. 오, 되겠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거야. 이 문장은 참이야. 근데 거짓이야 결국은. 이 문장은 거짓이야. 근데 결국은 뭐야? 참이야.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고 있잖아. 얘가 거짓말쟁이 문장을 사례로 든 이유가 나왔지. 참인 동시에 거짓을 논리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다시 봐봐. 여기 봐. 양자역학이야. 일반적인 사회의 사람들은 몰라. 그렇다면 양자역학을 실제 구현한 게 뭐야? 양자 컴퓨터야. 됐지? 이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눈에 솔직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양자 컴퓨터의 원리, 즉 미시 설계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프리트라는 사람은 진짜 똑똑하게 논리로 증명한 거야. 됐지? 뭐를 사례로 들어서? 자기 지적인 거짓말쟁이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는 거야. 방금 했던 말이지만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이해답하기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무엇이다? 거짓이다. 아까 우리가 했으니까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됐지? 다음 거 이어서 추가적으로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우리가 했던 말이야. 결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3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은 3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3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체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됐지? 다양한 사례. 아직 사례는 뭐에? 안 나와 있어. 됐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사무거태 상태의 공존이 이 점을 시사한다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얘 참이라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면 참이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 문장은 3인 동시에 거짓이 되네. 이게 사례 얘하고 대응되는 말이 양자역학에서
당장 컴퓨터의 상호 공존의 원리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야. 됐지? 이렇게 나왔어. 됐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됐지? 실제로 똑똑 좀 괜찮은 애들 내일 끝까지 안 읽고 상관은 없어.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부연해 주는 거야. 고전 논리에서는 3인 동시에 거짓인 진실을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어. 또 뭐야? 대조잖아. 다시 한 번 더. 고전 논리는 참 거짓만 다룰 수 있어. 다시 프리스트의 입장에서는 3인 동시에 거짓을 다룰 수 있어.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는 이유는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고전 논리는 얘를 다룰 수 없어. 됐지? 다음 거 이어서. 그래서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이라고 해. 또 엄청 중요한 말 나왔네. 고전 논리, 고전역학, 양자역학, 거시세계, 미시세계. 고전 논리 무슨 논리? 이게 뭐라고? 대응이라고. 됐지? 여기까지만 할게. 니네가 이거 대응만 똑바로 잘해준다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됐지? 그리고 다시 한번 봐. 분명히 전반부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후반부에 갑자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야? 상호 대립이야. 대조이면서 이 다른 파트의 글을 대응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똑바로 하면 모든 문제가 싹 다 풀려. 싹 다. 이제는 니은만 보면 니은 한 문제 답이 나올 거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하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만 그대로 따라가서 읽으면 돼. 따옴표가 많아가지고 엄청 헷갈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헷갈리지 않아. 실제로는 헷갈려. 정신만 차린다면. 됐어? 답은 어차피 안 부를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봐. 됐지? 오늘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낼 거거든. 전체의 답을 다 보낼 거야. 이 뒤에 것까지 보낼 거야.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는 말 잠깐만 들어봐 줘.